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원래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의한 대로라면은 지금쯤 안철수, 오세훈 여론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어야 할 시간인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로 후보 등록이 끝나는데 그 전에 과연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맞추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쟁점이 여론조사를 할 때 100% 무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10% 유선을 반영할 거냐, 아니면은 적합도 조사를 할 거냐, 경쟁력 조사를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조합시킬 거냐 하는 그 비율 문제 등등이라고 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은 양쪽이 지금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열을 다투고 있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단일화는 이 단일화 자체의 승패보다는 단일화를 계기로 해가지고 보수와 중도가 통합하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는 이 전략적인 의미가 더 강한데, 이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후보 등록 시한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각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투표지 인쇄가 시작되는 29일 전에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태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우선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을 젖혀놓고 두 사람은 합의를 반드시 19일까지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사태, 국민들을 깝깝하게 만드는, 특히 애국 시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 한 사람을 들려면 그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분은 안철수 씨가 지난 연말부터 단일화를 치고 나왔을 때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반대하는 운동만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김종인이가 부정적이다 하는 인상은 모든 국민들이 갖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덕을 봅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가 덕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박영선 후보 공격보다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게 인신공격성, 피해야 할 인신공격적인 거, 토론을 못한다든지, 또는 그 앞에 어떤 그 심부름꾼 같은 사람을 또 앞세워가지고 안철수 씨의 부인 이야기까지 꺼내고 함으로써 이 단일화라는 게 격렬하게 싸우니까 결국 승패는 이 감정적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서로 악감정을 갖도록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조금 높은 위치에서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양쪽을 다독거리면서 훌륭한 관리자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오세훈보다 더 안철수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단일화 과정에 완전히 검은 그림자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에 있는 장제원 의원이 회방꾼이다, 역적이 될 거냐 하고 직격탄을 날리는데도 지금 단일화를 위한 어떤 행동도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철수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영선이 당선되는 게 내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애국 시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문재인만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 또한 개돼지로 보는 것이고, 이 김종인이야말로
정권 교체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왜 이런 막판에 혼란이 났냐 하면은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씨가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단일화 과정에 대한 협상이 있어야 된다. 단일화는 해보니까 막판에 가면 항상 이게 티각태각한다. 미리 룰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김종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면 된다. 늦지 않다. 늦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늦지 않다. 그리고 좀 웃기게 됐지 않습니까? 토론을 한 다음에 게임 룰을 정하는, 아니, 게임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채점할 거냐 하는 걸 나중에 정하는 이런 수도 있습니까? 김종인은 입만 열면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지금 김종인이 벌려놓은 이런 상황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보다도 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모처럼 단일 후보만 되면은 누가 되든 이긴다는 이런 식으로 여론을 압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이런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만 미쳤어요. 윤석열, 안철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LH 사건, 이런 요소가 합쳐져서 단일화에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김종인의 그동안의 행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영선 비판은 안 하고 안철수 비판에 열을 올린다. 야권 단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운동만 한다. 국민의 힘을 불임정당화한 장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은 그가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있거나 반문재인 성향이라도 찍어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 간 경선을 드라마틱하게 만들 국리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짜증만 심어주는 지형책만 써왔다. 3자 필성론을 가지고 지금도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투표율을 높이자는 말은 죽으라 하지 않는다. 특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사전투표로는 엉터리 인이 안심하고 투표하자고 말하지를 않는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를 밀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 보내기에 열중한다. 이런 김종인의 배신 행각을 옆에서 방조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마 역사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 김종인 등 호남 좌파의 경상도 및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익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고향에서 매도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은 이 이력상 저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저런 자리에 영입한 황교안 씨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좌파 정당을 이끌고 좌파 문재인 집권의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그 패배에, 미래통합당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또 단일화까지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망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의 경제 민주화 노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반시장적 좌파 정책입니다. 그의 친호남 정책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호남의 좌경화 문제를 덮고 가는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 힘을 호남 봉사기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재판 중인 이명박 박근혜에 관련하여 사과했다는 것은 정치적 도의와 인륜을 저버린 폐륜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대신해서 사과하며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 탄핵을 추인하는 겁니까? 그의 탈이념 노선은 이념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김정은 세력에 백기투영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념이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이를 버리면 무엇으로 싸웁니까? 권력형 부패비리 전력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은 길은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오세훈 씨가 김종인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김종인은 손님 아닙니까? 어차피 한 달 이내로 끝날 사람 아닙니까? 오세훈 씨는 국민의 힘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